한 억만장자가 미친 실험의 일환으로 비행기에서 말을 던지기로 결정했지만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되었다. 단순한 시연에 불과했던 것이 비행 중 혼란으로 변했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끝까지 시청하고 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유를 알아보세요. 실제이자 믿기 힘든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전개를 지켜보세요. 서울의 화려한 강남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에 물들었다. 백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40대의 그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가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명성은 그의 부와 혁신적인 기술 기업보다는 그의 기이한 취향과 도발적인 행동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완벽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그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흔들며 비서 김민아에게 말했다. 그녀는 차분하게 노트북을 열어 최종 명단을 확인했다. 초대장이 모두 발송되었습니다. 특별 게스트 10명 모두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백 사장님 변호사님이 이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백진우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중단시켰다. 미나 씨, 내가 언제부터 리스크를 걱정했나?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일이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해. 김민아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5년간 백진우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녀는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충동적인 결정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험하고 비윤리적으로 보였다. 그날 밤 늦게 서울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환경운동가인 한소라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특별한 초대장에 멈췄다. 소라 씨에게 당신을 제 비전과 혁신의 특별한 순간에 초대합니다. 내일 오전 김포공항의 프라이빗 터미널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목적지는 비밀이며 인생을 바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백진우. 소라는 화면을 응시했다. 백진우, 그 이름은 한국 기술 산업에서 전설이었지만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은 다른 의미를 가졌다. 그의 회사는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지속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였다. 아마도 소라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심했다. 참석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만약 그가 또 다른 환경 파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의 프라이빗 터미널은 한국의 유명 인사들로 붐볐다. 인스타그램 스타, 유튜버, 재벌 3세 몇 명, 그리고 유명 기업가들이 백진우의 초대에 응해 모였다. 그들 모두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소라는 검은색 바지 정장과 단정한 셔츠를 입고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람들과 환경을 촬영했다. 이 영상들은 나중에 유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백진우가 완벽하게 맞춰진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웃는 얼굴 뒤에는 뭔가 계산된 것이 있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친구들, 여러분 모두를 제 작은 모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의 경계를 시험하고 기술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군중을 둘러보았다. 소라는 그의 시선이 잠시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지만 곧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죠. 백진우의 프라이빗 제트기는 놀라울 정도로 호화로웠다. 내부는 최고급 가죽 시트,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첨단 기술 장비로 가득했다. 손님들은 샴페인을 마시고 셀카를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비행기 뒤쪽에 커다란 천으로 덮인 물체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했을 때 백진우는 다시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한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할 실험입니다. 그는 천천히 비행기 중앙으로 걸어가 커다란 천으로 덮인 물체 옆에 섰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기술의 한계와 윤리적 경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그 경계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백진우는 천을 잡아당겼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 속에 숨을 들이켰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흑갈색 말이 묶여 있었다. 말은 진정제를 맞은 듯 멍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실험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이 통제된 환경에서 자유낙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할 것입니다. 소라는 경악했다. 그녀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몇몇은 이것이 단지 쇼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소라는 백진우의 눈에서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내 불빛이 깜빡이고 경고음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조종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약간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혼란 속에서 소라는 이것이 행동할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틈을 타 조용히 말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백진우는 조종사와 이야기하기 위해 전방으로 향했고 잠시 동안 말은 무방비 상태였다. 소라는 말 옆에 도착해 빠르게 상황을 평가했다. 말은 여러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는 말의 눈에서 공포를 볼 수 있었다. 걱정 마, 널 여기서 꺼낼게. 그녀는 속삭였다. 소라가 첫 번째 끈을 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강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뭘 하고 있는 거죠, 한소라 씨? 백진우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 옆에서 차갑게 울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의 평소 매력적인 미소는 냉정한 분노로 대체되어 있었다. 이건 잘못됐어요. 소라가 대답했다. 당신은 이 말을 다치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동물 학대예요. 백진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학대, 이건 과학이에요, 소라씨. 우리는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있는 거죠. 그때 비행기가 다시 심하게 흔들렸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지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기장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백진우가 인터콤으로 소리쳤다. 백 사장님, 심각한 전기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고도를 잃고 있습니다. 모든 승객에게 비상 착륙 자세를 취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혼란 속에서 소라는 이것이 말을 구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백진우가 위기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 그녀는 다시 끈을 풀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모든 것이 공중에 떠다니는 동안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끈을 풀었다. 그 순간 비행기 뒤쪽의 화물문이 갑자기 부분적으로 열렸다. 백진우는 문을 닫으려고 달려갔지만 예상치 못한 난기류가 그를 균형을 잃게 했다. 그는 소라를 향해 손을 뻗었고 두 사람은 비행기가 급격하게 하강하는 동안 서로를 붙잡았다. 우린 이대로 못 참아, 백진우가 소리쳤다. 곧 충돌할 거야. 소라는 말을 붙잡고 백진우의 팔을 움켜쥐었다. 세 사람은 비행기가 제어 불능 상태로 떨어지는 동안 힘을 모았다. 비행기가 땅에 충돌하기 직전 소라의 마지막 기억은 백진우가 그녀와 말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었다. 소라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백사장 위에 누워 있었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울렸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머리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그녀는 울창한 열대 식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해변에 있었다. 깨어났군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라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다. 백진우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평소 완벽한 슈트는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다. 우리 어디에 있는 거죠? 소라가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후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당신과 저, 그리고 그는 손짓으로 해변 저 멀리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검은 말이 평화롭게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놀랍게도 말은 큰 상처 없이 살아있었다. 다른 사람들은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백진우는 머리를 저었다. 아직 못 찾았어요. 비행기는 충돌 직전에 여러 부분으로 분해된 것 같아요. 우리는 운이 좋았죠. 소라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느껴지는 통증에 움찔했다. 백진우가 그녀를 도왔다. 조심하세요. 당신은 꽤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소라는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면서도 혼란스러웠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동물 학대를 시도하려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비행기에서 제가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잖아요. 백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감정이 비쳤다.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는 생존이에요, 한소라 씨. 과거의 갈등은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함께 해변을 걸으며 주변을 탐색했다. 섬은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울창한 정글, 맑은 청록색 바다, 그리고 다양한 열대 새들의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하지만 문명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소라가 물었다. 백진우는 주머니에서 살짝 손상된 스마트폰을 꺼냈다. 신호가 없어요.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하지만 마지막 GPS 기록에 따르면 우리는 태평양의 무인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필리핀과 일본 사이 어딘가예요. 소라는 심호흡을 했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그녀는 항상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유명했다. 환경활동가로서 그녀는 자연 속에서의 생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물과 음식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대피소도요. 그들은 말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걸으며 자원을 찾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그들은 작은 가을과 과일 나무가 있는 지역을 발견했다. 소라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는 방법과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알고 있었다. 백진우는 그녀의 지식에 감탄했다. 환경운동가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군요. 그가 말했다. 소라는 약간 미소를 지었다. 대학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했어요. 필드워크는 필수였죠. 그들은 대피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일했다. 백진우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일을 맡았고 소라는 구조를 계획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나뭇가지와 야자수 잎으로 만든 작은 오두막을 완성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작은 모닥불 주위에 앉았다. 말은 그들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었다. 소라는 이 불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예요. 최신 기술과 사치품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무인도에 갇혀 있죠. 백진우가 그녀의 말을 마무리했다.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소라가 물었다. 정말로 그 말을 떨어뜨릴 계획이었어요? 백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네,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충격 흡수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전하게 낙하할 수 있었어요. 이론적으로요. 소라가 비난조로 말했다. 생명을 이론으로 취급할 수는 없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백진우가 인정했다. 내 전체 인생이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나는 항상 경계를 밀어붙이고 있었죠. 아마도 이것이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멈추라는. 소라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교대로 파수를 서기로 했다. 소라가 첫 번째 교대를 맡았다. 백진우가 잠든 후 그녀는 조용히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빠르게 사진 갤러리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그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메모와 계획이 있었다. 그녀가 스크롤하던 중 특별한 폴더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피닉스. 소라는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비밀 신기술에 관한 설계도와 노트가 있었다. 그녀가 읽을수록 점점 더 놀라워졌다. 백진우가 개발 중이던 것은 동물 학대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물들을 위한 첨단 응급 구조 시스템이었다. 문서에 따르면 이 기술은 자연재해 동안 동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진짜 백진우의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위장술이었을까?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소라는 갑자기 먼 바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작은 배가 섬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백진우 씨, 일어나세요. 그녀가 외쳤다. 배가 오고 있어요. 백진우는 재빨리 일어나 그녀 옆에 섰다. 그들은 팔을 흔들고 소리쳤지만 배는 너무 멀리 있었다. 모닥불을 더 크게 해야 해요. 백진우가 말했다. 그들은 급히 더 많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에 던졌다. 짙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몇 분 동안 배가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강한 파도가 일어나 배는 다시 먼 바다로 밀려났다. 안 돼. 소라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백진우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에 올렸다. 걱정 마세요. 그들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예요. 다시 올 거예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해변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당신 휴대폰을 봤어요. 소라가 갑자기 고백했다. 어젯밤에요. 백진우는 소라의 말을 듣고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나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소라는 그 아래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해 봤어요. 소라가 대답했다. 동물 구조 시스템,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단지 위장일 뿐인가요? 백진우는 한숨을 쉬며 모래사장에 앉았다. 그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질문이네요, 소라씨. 진실은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그는 소라를 보며 계속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진짜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개발해온 시스템이죠. 그것은 자연재해 중에 갇힌 동물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의 실험은 그것은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어요. 소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유요? 제 인생은 항상 극단적인 것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백진우가 설명했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위험하게. 사람들은 제가 무모하고 냉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이미지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죠. 소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말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 이미지 메이킹이었다는 거예요? 백진우는 땅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분적으로는요. 하지만 실험 자체는 진짜였어요. 우리는 말이 안전하게 낙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비를 개발했어요. 그 기술은 나중에 동물 구조에 사용될 수 있었죠. 극단적인 방법이었지만 결과는 혁명적일 수 있었어요. 소라는 일어서서 분노에 차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건 변명에 불과해요. 당신은 동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것도 당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백진우도 일어섰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어요. 말은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했었죠. 하지만 충돌했잖아요. 당신의 완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백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시스템 오작동, 그리고 당신의 개입.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때 말이 해변에서 불안하게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둘은 동시에 말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말은 바다를 향해 머리를 높이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소라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말이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지평선에 작은 점이 나타났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지면서 배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배다! 백진우가 외쳤다. 구조가 오고 있어. 소라는 기뻐하면서도 의심이 들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찾은 거죠? 백진우는 빠르게 설명했다. 비행기에는 비상 위치 송신기가 있었어요. 추락 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죠. 제트기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지금쯤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됐을 거예요. 억만장자 백진우 10명의 유명 인사와 함께 실종이라는 헤드라인으로요. 소라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백진우는 그녀를 마주 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구조되면 세상의 진실을 말할 건가요? 악랄한 억만장자가 동물 학대를 시도했다고요? 소라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진실이요.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해서도 말할 거예요. 배가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해변을 따라 뛰었다. 백진우는 큰 나뭇가지를 가져와 천을 매달았고 소라는 더 많은 나무를 모닥불에 던져 연기 신호를 만들었다. 말도 그들과 함께 뛰었다. 배는 천천히 해변을 향해 다가왔다. 작은 고무보트가 내려지고 4명의 선원이 해변을 향해 노를 저었다. 그들이 가까워지자 소라는 그들의 유니폼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해양경비대 소속이었다. 여기요! 여기! 소라와 백진우가 함께 외쳤다. 고무보트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선원이 뛰어내려 그들에게 달려왔다. 백진우 씨와 한소라 씨 맞으신가요? 선원이 물었다. 두 사람은 놀라움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구조대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네, 맞습니다. 백진우가 대답했다. 어떻게 우리를 찾으셨나요? 선원은 헬멧을 벗었다. 전 세계가 당신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충격을 받았다. 이틀이요? 우리는 하루밖에 여기 있지 않았는데. 충격 때문에 시간, 감각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원이 설명했다. 다른 생존자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다른 섬에 흩어져 있었고 지금은 본선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백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군요. 모두 무사하다니. 구조대는 그들을 고무보트로 안내했다.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때 백진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말도 함께 데려가야 합니다. 제 책임이에요. 선원들은 말을 위한 특별한 장비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백진우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그들은 임시 해결책을 마련했고 말도 조심스럽게 고무보트에 태웠다. 본선으로 이동하는 동안 소라는 백진우에게 물었다. 정말로 프로젝트 피닉스를 계속할 건가요? 백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이번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극단적인 방법 없이도 혁신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소라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눈에서 진정성을 볼 수 있었다. 배에 도착하자 그들은 메인 데크로 안내되었다. 거기에는 다른 생존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충격과 피로에 지친 표정이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해 했다. 선장이 다가와 인사했다. 백 선생님, 소라양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구조 소식을 전할 기자들이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진우와 소라는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진실을 말해야 해요.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요.
백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요. 그들은 갑판에 서서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형성되고 있었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많은 점에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이 극단적인 경험은 그들을 영원히 연결시켰다. 말이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내며 그들 옆에 섰다. 소라는 그 아름다운 동물의 목을 쓰다듬었다. 이제 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백진우는 잠시 생각한 후 제안했다. 피닉스 어떨까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요. 소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요, 피닉스. 한편 멀리 서울에서는 백진우의 비서 김민아가 사무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이사님,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 사장님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무언가를 물었고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피닉스의 진짜 목적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구조선은 부산항에 도착했다. 항구는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백진우와 한소라가 배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다. 피닉스라는 이름이 붙은 말도 조심스럽게 내려졌고 말을 본 기자들은 더욱 열광했다. 백진우 사장님,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소라 씨, 환경운동가로서 왜 백진우의 행사에 참석했던 건가요? 말은 어디서 온 겁니까? 비행기에 타고 있었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가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안내되었다. 말은 특별히 준비된 동물 운송 차량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은 후 백진우와 소라는 프레스룸으로 안내되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들을 향해 있었다. 백진우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다. 소라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준비됐어요.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백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먼저 우리를 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요.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다. 비행기에서의 실험,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구조 기술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한소라 씨가 없었다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사진을 찍었다. 소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백진우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제가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피닉스는 사실 동물 구조 시스템입니다. 자연재해 때 갇힌 동물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기술이죠. 하지만 제 접근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자들 중 한 명이 소에게 질문했다. 한소라 씨, 환경운동가로서 백진우 씨의 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라는 마이크 앞으로 나왔다. 저는 백진우 씨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비행기에서 그가 계획한 실험은 분명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피닉스의 기본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동물 복지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섬에서의 생존 이야기와 구조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 질문을 받을 때 한 기자가 물었다. 백 사장님, 이번 사고가 당신의 사업과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백진우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번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소라와 백진우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의사들은 그들에게 며칠간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소라가 병실에서 백진우에게 물었다. 피닉스를 동물보호소로 보낼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프로젝트 피닉스를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더 윤리적인 방법으로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환경단체들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백진우는 감사하게 웃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소라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텔레비전을 켜자 모든 채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백진우의 고백을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단지 이미지 회복을 위한 전략이라고 의심했다. 소라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환경단체 동료 박지민이었다. 소라야, 괜찮아? 온 나라가 너와 백진우 이야기로 떠들썩해.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응, 괜찮아. 정말 믿기 힘든 경험이었어. 그래서 그는 정말 변했어? 아니면 연기하는 거야?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 하지만 섬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꼈어. 백진우는 복잡한 사람이야. 조심해, 소라야.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 통화가 끝난 후 소라는 노트북을 열고 섬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환경운동 경력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한편 백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비서 김미나와 대화하고 있었다. 사장님,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가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예상된 반응이군요.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함없어요. 프로젝트 피닉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고 회사의 방향성도 바뀔 거예요. 미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장님, 이사회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백진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필요하다면 내 주식을 모두 팔겠어요. 이번 경험 후에는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미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백진우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백진우는 솔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라 씨, 내일 동물보호소에 피닉스를 방문하러 갈 계획인데 함께 가시겠어요? 소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네, 좋아요. 피닉스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네요. 다음 날 그들은 부산 외곽의 대형 동물보호소에서 만났다. 피닉스는 넓은 마구간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다. 수의사에 따르면 말은 놀랍도록 건강한 상태였으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 강한 녀석이에요. 수의사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이미 여러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백진우는 피닉스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녀석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소라는 백진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다. 보호소를 나와 함께 걸으면서 백진우가 갑자기 멈춰섰다. 소라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인가요? 프로젝트 피닉스에는 당신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라의 눈이 커졌다. 어떤 부분인데요? 백진우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내일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라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거죠? 너무 복잡해서요.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심각한 표정에 소라는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커졌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알겠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소라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들이 헤어진 후 소라는 택시 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백진우를 신뢰해야 할까? 아니면 이것이 다른 속임수일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박지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민아, 내일 백진우의 사무실에 가기로 했어. 만약 내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연락해줘. 백진우는 자신의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그녀가 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모든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네, 모든 문서요. 시간이 됐습니다. 전화를 끄는 백진우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 도착했다. 백진우의 회사 본사는 서울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 중 하나였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구조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한소라 씨, 안녕하세요. 백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소라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어색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건물에 항해 시위를 벌이던 환경운동가였다. 이제는 VIP 게스트로 안내받고 있었다. 고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라는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녹음기와 작은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증거를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56층에 도착하자 김민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소라 씨, 환영합니다. 백 사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시지만 곧 끝나실 예정입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미나는 소라를 넓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커피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창문으로는 서울의 숨막히는 전망이 펼쳐졌다. 편하게 계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미나는 공손하게 인사한 후 나갔다. 소라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백진우의 회사가 개발한 다양한 기술 프로젝트들의 사진과 도표가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큰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프로젝트 피닉스 로고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라는 디스플레이로 다가갔다. 화면을 터치하자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가 나타났다. 그것은 자연재해 중 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소라는 무언가 더 있다고 느꼈다. 문이 열리며 백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덜 격식을 차린 모습으로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소라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맞잡았다.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당신이 말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백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봐주세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솔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이메일 교환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다. 소라가 읽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사실인가요? 백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프로젝트 피닉스의 원래 목적은 동물 구조였지만 몇몇 투자자들은 이 기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군사적 목적이죠. 소라는 충격을 받았다. 이메일에 따르면 국제적인 무기 기업들이 백진우의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그의 회사 이사회 일부 멤버들은 이미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백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비행기 사고 직전에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데모를 준비했던 거예요. 언론의 관심을 끌어 프로젝트를 공개하려고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났어요. 소라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왜 그냥 언론에 알리지 않았어요? 왜 동물을 위험에 빠뜨렸나요?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회사의 법적 팀은 모든 것을 막았을 겁니다. 저는 주목을 끌 필요가 있었어요. 백진우가 설명했다. 물론 그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소라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백진우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이 프로젝트 피닉스의 모든 문서입니다. 기술 설계, 이메일 교환, 회의록, 모든 것이요. 저는 이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소라는 놀랐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가요? 네. 당신은 존경받는 환경 운동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소라는 의심스러웠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속임수일 수도 있잖아요. 백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문서들이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소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내용은 복잡했지만 백진우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것 같았다. 이사회의 몇몇 멤버들, 특히 최상위 임원인 강태훈이 군사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이 강태훈이라는 사람, 당신의 이사회 의장이죠? 백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제 전 장인이기도 합니다. 이혼 후에도 그는 회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소라는 갑자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당신이 이사회를 두려워하는 이유군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네요. 백진우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강태우는 제가 사위였을 때도 저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혼한 후 그는 회사에서 저를 몰아내려고 했죠. 이 프로젝트는 제가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이것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합니다. 소라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다. 이 문서들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물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이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민아가 급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강 회장님이 오고 계세요. 방금 로비에 도착하셨어요. 백진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여기에 왜 오늘은 이사회 미팅이 없는데? 그가 당신이 한소라 씨와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미나가 설명했다. 백진우는 빠르게 소라를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결정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소라는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백진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녀가 믿는 가치,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과 동물 보호를 위해 싸울 기회였다.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이 문서들은 제 환경단체 변호사에게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백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앞장선 남자는 60대 후반으로 강인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강태훈이었다. 진우야, 갑자기 방문해서 미안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리고 한소라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신의 환경 활동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소라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 회장님. 강태훈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렇게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군요. 혹시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백진우는 평온을 가장하려고 노력했다. 네, 소라 씨에게 우리의 동물 구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환경 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강태훈은 웃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가지 않았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진우야, 주요 비즈니스 결정은
이사회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는 소라를 향해 돌아섰다. 한소라 씨, 잠시 진우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회사 문제라서요. 소라는 백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경고 신호를 읽을 수 있었다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미팅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소라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사실 백진우 씨와 저는 곧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참된 목적과 가치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강태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현명하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한소라 씨. 이 프로젝트에는 당신이 모르는 복잡한 비즈니스 및 법적 측면이 있습니다. 백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더 이상 위협하지 마세요, 회장님.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처음 의도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동물과 환경을 위한 기술로요. 강태훈의 표정이 분노로 변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진우야.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국가안보와 수십억 원의 계약이 걸려 있다고. 소라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하신 말씀 녹음되었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네요. 강태훈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의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그가 손짓으로 그들을 멈추게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야, 넌 네가 무엇을 시작했는지 모른다. 강태훈과 그의 경호원들이 나간 후 백진우는 책상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가 말했다. 강태훈은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할 거예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친구들이 30분 안에 여기 도착할 거예요. 저는 이미 그들에게 연락했어요. 백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미 계획하고 있었군요. 소라는 작게 미소 지었다. 환경운동가로서 저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아직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인 것 같네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신뢰의 순간을 느꼈다. 그들 앞에는 위험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분후 소라의 환경단체 동료들이 백진우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박지민과 3명의 다른 활동가들, 그리고 이준호 변호사였다. 그들은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행동했다. 문서들을 검토해봤습니다. 이준호 변호사가 말했다. 이것은 확실히 공익제보에 해당합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대중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백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태훈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그는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라가 말했다. 기자회견은 최대한 빨리 열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문서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박지민이 제안했다. 우리 단체의 서버에 업로드하고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환경 단체들과도 공유해야 합니다. 백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과 연락해야 합니다. 그들의 증언이 필요할 거예요. 그들은 다음 몇 시간 동안 전략을 세우고 준비했다. 문서들을 스캔하고 정리하며 언론 성명서를 작성했다. 백진우의 비서 김민아도 그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강 회장님이 방금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미나가 전화를 끊으며 알려주었다. 그들은 백 사장님을 해임하려고 할 거예요. 백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법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진실을 공개했을 겁니다. 소라는 백진우의 결단력에 놀랐다. 그가 자신의 회사와 불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려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백진우 씨, 소라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백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니에요, 소라 씨.
저는 섬에서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피닉스처럼 저도 재탄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소라는 감동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있었다. 그의 변화가 얼마나 깊고 영속적일지는 아직 지켜봐야 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서울 중심부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백진우의 회사 건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강태훈과 그의 동맹들이 어떤 방해 공작을 펼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소라는 백진우와 같은 채 탔다. 그들은 대부분 침묵 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닥칠 폭풍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소라 씨, 백진우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피닉스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소라는 놀랐다. 그녀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말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글쎄요.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백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 회사 부지 중에 강원도에 넓은 땅이 있어요. 저는 그곳을 동물보호구역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피닉스와 같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요. 소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피닉스 기술을 실제로 동물 구조에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한 실제 구조 시스템으로요. 당신의 단체가 함께 일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소라는 갑자기 백진우의 진정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PR 전략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변화하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백진우의 사고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 중요한 발표를 포함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회견장으로 들어가기 전 소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한소라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누구세요? 강태훈입니다.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백진우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스피커폰을 켰다. 말씀하세요, 강 회장님. 소라 씨, 당신은 매우 존경받는 환경운동가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칙과 헌신에 감탄합니다. 소라는 불편함을 느꼈다. 감사합니다만 요점이 뭔가요?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백진우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가 보여준 문서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소라는 백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소라가 냉정하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백진우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최근 큰 손실을 겪었고 이 스캔들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거죠. 제가 진짜 재무 기록을 보내드릴게요. 백진우가 소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그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회장님, 저는 이미 문서들을 검토했고 저희 변호사도 확인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곧 밝혀질 거예요. 기자회견이 시작되니 이만 끊겠습니다. 한소라 씨, 잠깐만요. 소라는 통화를 종료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백진우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준비되셨나요? 백진우가 물었다. 소라는 심호흡을 했다. 네, 가시죠. 그들이 회견장으로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소라는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환경운동가로서 진실을 말해야 했다. 백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그들 앞에는 강태훈이 서 있었다. 백진우 씨, 선임 경찰관이 말했다. 회사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하러 왔습니다. 방 안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기자들은 일제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질문을 쏟아냈다.
백진우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것은 명백한 탄압입니다. 소라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백진우 씨는 공익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이준호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경찰관님, 우리는 이미 법원에 긴급보호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백진우 씨의 발표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이사회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명령을 받고 왔지만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훈이 앞으로 나섰다. 백진우, 이제 그만해. 당신은 회사를 파괴하고 있어. 아니요, 회장님. 백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회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법적인 계획에서요. 기자들은 열심히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소라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갑자기 회견장 문이 다시 열리고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중년의 남성으로 공식적인 정부 배지를 달고 있었다. 국가정보원 최태양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이 사안은 이제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강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백진우와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황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백진우 씨, 한소라 씨, 그리고 강태훈 씨, 최태양 요원이 말했다. 세 분 모두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은 항의했지만 경찰의 안내로 천천히 회견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소라의 동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세요. 소라가 박지민에게 말했다. 문서들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소라의 메시지를 이해했다. 그들이 준비한 백업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다. 회견장이 비워지고 이제 백진우, 소라, 강태훈 그리고 몇몇 정부 요원들만 남았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내쳤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최태양 요원이 말했다.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해 정부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진우와 강태훈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소라는 혼란스러웠다. 정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상황을 주시해 왔습니다. 최태양이 계속했다. 국제 무기 중개인들과의 접촉, 비밀회의, 자금 이동,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태훈이 앞으로 나섰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단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장님. 최태양이 그의 말을 자르며 지금은 변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백진우는 솔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도 몰라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일에 휘말렸는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최태양 요원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자세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기술 보존, 그리고 공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소라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호텔 밖에서 피닉스를 실은 트럭이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적어도 말은 안전했다. 이제 그녀와 백진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프로젝트 피닉스의 진정한 목적이 세상에 알려질지는 미지수였다. 그들이 회견장을 떠날 때 소라는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몰래 화면을 확인하자 박지민의 메시지가 있었다. 계획 비실행 중. 10분 후 모든 언론사의 자료 공개됨. 용기를 잃지 마. 소라는 작게 미소 지었다. 아직 희망은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소라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 옆에는 백진우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강태훈이 최태양 요원과 함께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었다. 소라는 몰래 시계를 확인했다. 박지민의 메시지에 따르면 프로젝트 피닉스에 관한 모든 문서가 이미 여러 언론사와 국제환경단체에 공개되었을 것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차량이 한강을 건너 정부 청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높은 보안이 눈에 띄는 건물 앞에 도착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최태양이 말했다. 모든 개인 전자기기는 이곳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소라와 백진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미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전달했지만 이제 그들은 완전히 고립될 것이다. 소라는 조용히 휴대폰을 건넸다. 건물 내부는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세련되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고 결국 넓은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몇 명의 정부 관리들이 앉아 있었다. 앉으십시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여성이 말했다. 그녀는 이민정 국가정보원장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백진우가 말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동물구조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국가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민정 원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따뜻함이 없는 미소였다. 백진우 씨, 우리 모두 당신의 기술이 단순한 동물 구조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체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강태훈이 기침을 했다. 저는 항상 이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 것뿐입니다. 불법적으로요. 소라가 끼어들었다. 당신은 백진우의 허락 없이 이 기술을 무기화하려고 했어요. 한소라 씨, 이민정 원장이 말했다. 당신은 이 상황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백진우는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았다. 원장님, 저는 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파괴하는 데가 아니라요. 이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가는 당신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백진우 씨.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신의 의도에 따라 사용하고 싶습니다. 소라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프로젝트 피닉스를 국제구조작전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최태양이 설명했다. 자연재해 전쟁 지역의 민간인 대피, 그리고 물론 동물 구조까지. 이 기술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백진우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왜 강태훈 회장과 비밀리에 거래를 했죠? 왜 저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이민정은 강태훈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기 접촉은 공식적이고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강 회장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태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단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도요. 백진우가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이 기술을 국제무기 중개인들에게 판매하려고 했어요. 문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민정 원장이 손을 들어 대화를 중단시켰다. 그 문서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들은 이미 공개되었습니까? 소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짓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가 여러 언론사와 국제기관에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민정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회복되었다. 예상한 대로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는 버튼을 눌러 대형 스크린을 활성화했다. 화면에는 이미 여러 뉴스 웹사이트가 표시되고 있었다. 헤드라인들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억만장자 백진우, 비밀 군사계약 폭로, 프로젝트 피닉스, 구조기술인가, 비밀 무기인가, 환경운동가 한소라, 기업 스캔들 폭로의 중심에서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들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 정보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정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공개된 시선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천천히 걸었다. 강태훈 씨, 당신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승인 없이 민감한 기술을 외국 단체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금될 것입니다. 강태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불법입니다. 저는 권리가... 앉으십시오. 최태양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 명의 요원이 강태훈의 양쪽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민정은 백진우와 소라를 향해 돌아섰다. 두 분에게는 우리는 제한이 있습니다. 백진우 씨, 당신의 기술은 국가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매하거나 징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협력을 선호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개발을 주도하면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입니다. 백진우는 놀랐다. 어떤 종류의 파트너십인가요? 당신의 원래 비전대로 생명을 구하는 데 중점을 둔 파트너십입니다. 국내외 재난 구조 작전에 당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국가 안보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공격적인 무기가 아닌 방어적인 시스템으로서요. 백진우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의견이 중요했다. 소라는 잠시 생각한 후 물었다. 그리고 환경 영향은요? 동물 보호는요? 이 기술이 오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이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소라 씨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윤리적 감독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신이 그 위원회를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소라는 깜짝 놀랐다. 그녀, 단순한 환경운동가가 국가적 프로젝트의 윤리위원회를 이끈다고? 이것은 환경운동가로서 그녀가 꿈꿔왔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백진우가 말했다. 저는 강원도에 동물보호구역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피닉스와 같은 동물들을 위한 안식처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구조기술을 실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연구시설도 세우고 싶습니다. 이민정은 미소 지었다.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는 몇 시간 더 계속되었다. 세부 사항이 논의되고 초안 계약이 작성되었다. 강태훈은 다른 요원들에 의해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의 운명은 법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마침내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을 때 소라와 백진우는 건물 밖으로 안내되었다. 밤이 늦었고 서울의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다. 믿기 힘든 하루였어요. 소라가 말했다. 백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소라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소라 씨,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용기와 원칙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을 거예요. 소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할 수 있어요, 백진우 씨.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피닉스는 자유롭게 달리며 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정부 차량이 그들을 태우러 왔다. 피닉스가 있는 보호소로 가시겠습니까? 운전사가 물었다. 백진우와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대답했다. 네, 제발요. 차가 출발하면서 소라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모험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녀는 가장 예상치 못한 동맹을 찾았다. 백진우도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 그의 명성, 어쩌면 그의 부까지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을 찾았다. 목적과 구원의 기회. 차는 밤의 어둠 속으로 계속 달렸고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 피닉스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강원도의 울창한 산자락 사이에 자리한 피닉스 생태보존구역은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환경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성장했다. 250헥타르에 달하는 이 부지는 다양한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중앙에는 최첨단 연구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른 가을 아침, 소라는 연구시설의 발코니에 서서 넓은 초원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피닉스가 다른 말들과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말들 외에도 이곳에는 구조된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보호받으며 살고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렇지 않나요? 백진우의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다. 소라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네, 정말 그래요.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 같아요. 백진우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서며 말했다. 1년 전 우리가 국정원 건물을 나올 때 이런 결과를 예상했나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강태훈은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현재 수감 중이었다. 백진우의 회사는 큰 개편을 거쳤으며 이제 환경기술과 구조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소라는 환경윤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기술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생태학적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물론 프로젝트 피닉스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구조 장비가 아니라 재난 구조와 환경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었다. 이미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재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오늘 방문객들이 도착할 준비는 됐나요? 백진우가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투어 경로, 프레젠테이션, 시연까지. 국제환경단체 대표들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UN 환경 프로그램과 여러 국제환경단체의 대표들이 피닉스 보존구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것은 프로젝트를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백진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해보세요. 1년 전에 당신은 저를 무책임한 억만장자라고 생각했고 저는 당신을 골치 아픈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했어요. 소라도 웃었다. 우리는 두 사람 다 부분적으로 맞았어요. 당신은 정말 무책임했고 저는 정말 골치 아팠으니까요.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발전했다. 처음에는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들은 깊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든든한 파트너십을 형성했다. 때로는 그 이상의 감정이 발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공적으로는 그런 추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김민아가 도착했습니다. 연구시설의 통신 시스템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백진우는 통신기에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곧 내려가겠습니다. 미나는 이제 피닉스 프로젝트의 운영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의 조직력과 헌신은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소라와 백진우는 발코니를 떠나 로비로 내려갔다. 미나는 태블릿을 확인하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미나가 인사했다. 방문객들이 1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피닉스는 어때요? 백진우가 물었다. 오늘 시연을 위한 상태가 괜찮나요?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합니다. 수의사팀이 방금 점검을 마쳤어요. 그는 완전히 건강하고 시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개선된 프로젝트 피닉스 기술의 시연이었다. 이 기술은 이제 동물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리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시설 외부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벌써 도착한 것 같아요. 가서 맞이합시다. 백진우가 말했다.
그들은 건물 밖으로 나가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패드로 향했다. 국제 대표단이 내리기 시작했고 소라와 백진우는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백진우 씨, 한소라 씨, UN 환경 프로그램의 대표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마침내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들의 작업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투어가 시작되었다. 소라는 보종의역의 생태학적 측면을 설명했고 백진우는 기술적인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문객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보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소라가 설명했다. 우리는 여기서 생태계 전체를 연구하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지하면서도 보호받습니다. 중앙 초원에 도착했을 때 백진우가 손을 들어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이제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이 된 특별한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호루라기를 불자 멀리서 말 한 마리가 질주해왔다. 그것은 피닉스였다. 1년 전의 겁에 질린 동물과는 달리 이제 그는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달렸다. 이 말은 우리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백진우가 설명했다. 그는 거의 비극의 희생양이 될 뻔했지만 이제는 우리 프로젝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닉스가 그룹 가까이 다가왔을 때 소라는 부드럽게 그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말은 그녀를 알아보는 듯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구조 시스템을 시연하겠습니다. 백진우가 계속했다. 이 시스템은 자연재해 중에 동물들을 찾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시연은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특수장비를 착용한 피닉스가 시뮬레이션된 재난 지역을 통과하는 동안 시스템은 그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탈출 경로를 계산했다. 방문객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투어가 끝나고 협상이 시작되었다. UN 대표는 이 기술을 국제 재난 대응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다른 환경단체들은 자신들의 보존 지역에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소라와 백진우는 다시 발코니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방문객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열정과 지원의 약속은 남아있었다. 오늘은 큰 성공이었어요. 소라가 말했다. 백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라 씨. 소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1년 전에 거만한 백진우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진정한 비전과 겸손함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것을 이루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파트너십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하늘에서는 저녁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멀리서는 피닉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자유와 희망의 소리였다. 백진우는 소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다음 모험은 무엇이 될까요?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많은 단어 없는 약속을 교환했다. 그들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피닉스가 다시 한번 울음소리를 내며 초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붉은 석양을 배경으로 그는 마치 전설 속의 불사조처럼 보였다. 재와 불꽃에서 다시 태어난 신화적 존재처럼 소라와 백진우도 시련을 통해 변화하고 더 강해졌다. 연구시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빛났고 보존구역 전체에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위기에서 기회를, 의심에서 신뢰를,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 백진우는 소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후회하지 않나요? 그날 비행기에 탄 것을 소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전혀요. 때로는 가장 위험한 여정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끌기도 하니까요. 피닉스가 마지막으로 울음소리를 내며 달려가 다른 말들과 합류했다. 자유와 보호, 혁신과 보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이 프로젝트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소라와 백진우는 나란히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이 함께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피닉스처럼 그들도 재탄생했고 이제 함께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백진우와 한소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적인 여정을 계속 따라가기 위해 저희는 동일하게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다음 컨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